자, 농지 처분 받은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그 임주영 씨라고 해서 이제 중개사무소 이제 젊은 여자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 친구 이름으로 농지를 사준 거예요. 네. 아저씨, 그래서 여기 어딨어? 여기 완도인가? 완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라도죠, 하여간에. 전라도에 있는 완도 있죠? 네. 완도에 있는 땅을 사주는데 광주 분이야, 이 사람이. 근데 농사 짓고 있는지 알았어. 왜? 내가 한 번도 안 가고 내 이름으로만 돼 있었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를 짓던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 위반자 처분의 사전 통지라고 해서 아까 처분하기 전에 아까 뭐 들은다고 그랬죠? 요즘 청문하는 그 청문 있잖아. 예. 그 청문하고 약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너가 왜 농사를 안 졌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정말 너가 안 진 이유가 뭐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처분 안 해도 되는데 네가 말하는 게 난 뭐 이해가 안 되면 난 처분명을 때릴 거다. 그래서 청문 실시 통지 이렇게 해서 날라와요. 날라왔는데 의견서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해서 이번에 이제 온 거 사진 찍어 보낸 거예요. 사진 찍어서 보낸 건데 이렇게 됐어요. 완도군 해가지고 농지법 위반자 처분 사전 통지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청문 실시 통지서인데 기아의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데 청문하면서 발전을 좀 기원하는데요. 일단 예의상 한 거고 농지법 10조에 농업의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는 처분해야 된다라는 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규정에 위반해서 다음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번에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라는 거 매년 9월 달에 한댔죠. 조사를 했는데 농업 경영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해당이 돼서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농지법의 55조에 청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린 미리 청문을 듣는 거다. 그리고 사전 처분하겠다는 거 통지에 따라 이미 당신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청문 통지 기간 안에 와서 참석하시고 아니면 서류라도 제출해서 보내주십시오라고 해서 참석이 불가능하면 이때까지 제출해주세요 해서 청문 실시 예정일 장소는 완도구청인데 2층에서 해 거의. 그리고 이제 청문 대상 밑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붙임 3개 중에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담당자 있으니까 이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되는데 뭐가 나왔냐면 자 뭐야 완도군의 금당리 육산리 지번에 요 땅이 1531제곱미터인데 경영하는 거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11월 달에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농사를 지셨어야 되는데 휴경한 게 걸린 거야.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도 농사 안 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조사하다가 걸렸으니까 처분하세요라고 날라온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내가 농사 짓 거예요라는 경영계획서 써야 되거든요. 농업 뭐라고 그러죠 이거? 경영계획서예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계획서 내가 지금 현재 면적 얼마를 현재 취득을 하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농기구 확보 방안이랑 현재 농업 인력 확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써야 돼요. 현재 농사 짓고 있으면 현재 어떻게 농사 짓고 있는 현황, 실제 현황 이런 거 써야 돼. 그래서 농지증 첨부해서 발급받는데 얘네들이 이제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조사하는 게 아까 몇 월 달 9월에 이제 행하는데 실태 조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농사를 안 지면 이의신청서 같은 거죠. 작용하지 않았던 거 통보한 다음에 이의신청 받아요. 그래서 청문 통지서 한 다음에 청문하고 나서 의견을 듣고 타당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처분 때리겠다. 아까 몇 년 준다고 그랬죠? 아까 의무기가? 1년 준다고 그랬죠. 1년.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한 번은 봐준다고 그랬죠. 그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 안에 유예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요 유예 신청을 했을 때 뭐 사정이 그렇다라는 건 받아주겠다. 진짜로 내가 농사 짓겠다라고 하면 그 규정에 따라 3년간 뭐 할 수 있냐? 유예할 수 있어요. 유예라는 건 밀어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만약에 내가 농사를 안 취득하고 안 짓는 게 걸렸어. 그럼 청문회장 가가지고 내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엎어버려요. 책상을 이렇게 엎어버려요. 미친 것처럼. 들어가기 전에 비누 거품 있죠. 입에 물고 들어갔다가 하면서 쓰러지면 돼. 그래서 동네를 그냥 시끄럽게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위에 무슨 일 있나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해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세게 나오면 원래 형식적인 절차거든 이게. 형식적으로 이제 휴경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청문하지 않으면 자기 업무를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알았다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나서 가시라고 제가 유예해 놓을 테니까 가시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엎어버려요. 안 되면
두 번째, 첫 번째야. 두 번째, 농사 진짜 짓겠습니다. 저는 진짜 농사 짓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얼마 전에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걸 해결하느라고 그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해서 유예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은 한번 붙은가 아니면은 나 그걸 할 자신이 없다. 대한민국 사람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남들한테 피해 주는 거 못 하잖아.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진짜 농사 짓겠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처분 실시 통지서니까 이 사람한테 날라온 거예요. 근데 내가 못 가면 의견 제출서 내가 이런 사유로 농사 못 졌어요. 이제는 농사 짓게요. 라고 여기서 쓰면 돼요. 쓴 다음에 이제 완도 군수한테 보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됐어요. 자, 요게 답변 온 건데 답변 온 거예요. 네. 여기 박기덕 씨라고 해서 이 멤버인데 이 멤버가 이분이 기존에 이제 농지 개발하셨던 분이고 이번은 지금 현재 뭐지 타운하우스 같은 건설에서 개발하는 그 대표이사예요. 근데 자기네가 겪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써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담당자 일단 찾아가기 전에 농사 지은 사람들 중에서 이장 있죠, 이장. 이장한테 알아보고 직접 농사 지을 것이라고 하면서 2, 3년간 농사를 지으면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같은데 이 말이 뭐냐면 유예 신청하라 그 얘기예요. 유예 신청했다가 일단 3년 벌어놨죠. 3년 벌어놓은 사이에 농사를 짓든가 아니면 팔면 되잖아. 일단 기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마을 장님, 보통 이장님이 뭐 이거 가서 얘기해주면 그냥 다 해결되니까 이장님한테 잘 보이시면 답이 나오는데 농사 지을 여건이 안 되면 여기 아까 저분이 말씀하셨던 거 매실나무, 감나무 유실 수 있죠. 심어놓고 한 번씩 봐달라고 수고비 주면 된다 이거야. 그냥 나무 가수원처럼 쓰면 되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제 가본 거죠. 청문회장을 가봤는데 청문회 참석 통지에 많이 놀라셨죠? 뭘 놀래?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고 사람한테 대처하면 되는데 청문이란 말 때문에 약간 사람이 좀 약간 뭐가 내가 나쁜 짓을 했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고 인사들만 하는 청문회 통지 받고 처음에 놀랐는데 몇 번 가보니까 형식적인 경고였다. 이게 뭐냐면 가면 2층으로 오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담당자 올라와요. 와서 청문 통지서 받은 거 해가지고 현재 걔네가 사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지었다는 사진 찍었잖아요. 이제 현재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이런 사유로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농사 짓게요. 이렇게 하든가 엎어버리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네가 뭔데 나 말고 쟤네들 다 농사 안 짓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짓 하냐 그러면 그냥 진정하시라고. 진짜 우리 형식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가시라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FM 공무원일 때는 또 애매할 수 있어요. 성격이 또 있으신가 보다. 엎어버리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이렇게 가면 돼. 타지 자체는 뭐 수년간 뭐 10년, 20년 부지해주고 한두 명이 아니잖아. 솔직히 나도 그랬고. 근데 이 방치해놔도 세금 꼬박꼬박 내니까 이런 방법 없는데 왜 여기 지자체는 이러냐? 그럼 나는 다른 지자체하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소송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무원은 소송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좀 세게 나가면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라 한대. 그래서 그게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큰 소리 치고 몇 번 나왔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왔더래요. 걔 부르면 진상이니까 부르지 말자 이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처분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포상금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공무원은 형식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고 자기는 업무에 따라 결과만 보고해서 써야 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이제 당연히 연락할 필요가 없죠. 괜히 해가지고 얼굴 붉히는 거 싫잖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돼요. 이 사람 건너편 한 명 건너면 아버지 친구야. 두 명 건너면 아버지 조카고 그리고 큰 아버지 아들이고 막 이래.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웬만하면 잘 안 걸리는데 가족끼리 하거나 친척끼리 하면 안 걸리는데 외지인이 사와가지고 취득한 상태에서 농사 안 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시골에서 상속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큰 문제 생기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취득해놓고 안 했을 때가 저런 경우가 생기면 엎어버리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해서 3년 유예한 기간 안에 농사를 짓는 형태를 갖추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처분을 하거나 하시면 되는 거가 일단 유예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해가지고 처분 안 하고 그 마을 사람들한테 좀 부탁해서 나무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유지하고 있겠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결혼했어요. 처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처녀 아니지. 그래서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만약에 3억에 취득했다. 3억에 취득했는데 처분을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 아까 몇 프로 나온댔어요? 그럼 6천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이 벌렁벌렁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펜톡에다 올린 거겠지. 근데 저게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무섭게 보이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다 날라오면 훅 가는 거야. 알고는 있어야죠. 처분하기 전에 이런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취득할 때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라고 좀 조심할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볼까? 자, 농업진흥지역 관련된 거 좀 볼게요. 주말농장 했고. 농업진흥지역이 어디였지? 있다. 농업진흥지역. 이 글씨가 좀 깨졌는데 대한민국을 돌아다니면 우리나라 땅 중에 주로 농지는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농림지역이 아니어도 많이 있는데 농림지역이 우리나라 50%거든요. 대한민국 땅에 어디를 가도 농림지역이 50%가 있는 거예요. 전국에. 근데 그쪽 땅 중에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 요 땅 있을 때 요 땅이 이렇게 농지야. 이렇게. 네, 농지. 농지가 두 개로 나눠져요. 농사를 일반적으로 짓는 땅 중에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들어봤죠? 상대농지란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절대농지는 농사만 짓고 다른 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고 상대농지는 제한적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라고 했던 걸 이번에 법을 바꿔서 야 이제 농업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외에 이렇게 해놨어요. 농업진흥지역은 무조건 뭐예요? 농사만 지어. 이게 절대농지예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걔가 상대농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96년도에 법 바꾸면서 지금 현재 절대농지라고 하는 말이 농업진흥지역 얘기하는 거고 상대농지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두 개로 또 나눴는데 농업을 진흥하기 위한 구역에서 농업진흥구역, 이걸 농진구라고 그래요. 농업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만든 게 농업보호구역인데 어느 게 조금 더 세 보여 느낌상? 진흥하고 보호하고 어느 게 좀 더 세 보이세요?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농사만 지어라예요. 얘는 농업 환경 보호하려고 얘 주변에서 물 수질 관련된 거 이런 거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농사만 지어야 되니까 얘가 더 세요. 그나마 얘가 농업진흥구역 외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여건이 좀 해서 소득 증대를 위한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진흥구역이 좋을까, 일단 보호구역이 좋을까냐는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없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흥구역은 별로인 거예요. 농사만 지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근데 농업보호구역은 다른 것도 좀 할 수 있대. 그럼 가격이 어디가 조금 더 비싸겠네? 보호구역이 좀 더 비싸요.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비쌀까? 농업진흥지역 외가 비쌀까? 그래서 지역 안 되는 절대농지보다는 상대 농지가 훨씬 낫겠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농지라고 그럴 때 일반 대지 가격이 100으로 봤을 때 평균 거래되는 시세 평균치를 봤을 때 이 농업진흥지역 외의 땅이 그냥 일반 농지가 60%로 보시면 보호구역이 40%고 진흥구역이 30% 정도 거래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농지 옆에 있는 대지가 100이다. 그럼 농지는 몇 프로? 60%. 농업보호구역은 몇 프로? 40%. 진흥구역은 30%. 그러니까 643 원칙이라고 그래요. 기억 한번 해두세요. 643이야. 643 원칙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억에 거래됐다. 그럼 이 농지는 얼마에 거래되는 거예요? 6천. 이 농지는 4천. 이 농지는 3천이 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진흥구역인데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된 거예요. 이게 해제가 된 거야. 해제되면 이 농지로 오는 거죠. 그럼 60%가 얼마로 올라가는, 30%가 얼마로 올라가는 거네? 그럼 땅값이 2배가 올라가는 거네. 농업진흥지역이었던 땅이 해제되면 30%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 저 말이에요. 내 땅이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해제가 됐다. 예를 들어 1억짜리였는데 그럼 만약에 30% 올라갔다 그럼 1억 3천이 되는 거지. 그게 일반적인 거래되는 대상인데 볼까? 자, 봐. 자, 아까 농지는 뭐하고 뭐로 나누는데서 농지. 농업 뭐 하고요? 농업 무슨 지역? 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뭐? 왜? 그럼 얘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농지가 있고 여기도 농지가 있어. 다 농지야. 그러면 이 농지는 일반 농지인 거죠. 근데 얘는 무슨 지역이 지금?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지인데 얘가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농사만 지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농업을 짓되 기타 필요한 것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조금 더 비싸? 보급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농지가 60이면 얘는 얼마고?
40이고 얘가 얼마야? 30. 644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 실제 거래되는 게. 그러면 일반 농지에 봤을 때 내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다는 말이 나온다. 그럼 이 땅은 가격이 올라가겠네. 그것만으로도. 해제만 돼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볼까? 요게 이제 농사만 짓는 경지정리된 땅, 농업진흥구역이야. 진흥구역. 이렇게 경지정리 싹 됐는데. 그리고 얘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뜯으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목은 일단 답으로 나왔는데, 답으로 나왔어요. 여기 생산녹지라고 해놓고, 농업 뭐라고 됐네? 진흥구역. 진흥구역인데 뭐만 하라는 얘기야? 농사만 짓는 거야. 자, 여기 국어가 있어가지고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그럼 이제 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농업 관련된 농업 생산과 관련된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농가주택을 좀 짓거나 아니면 농업용 생산용 창고나 농산물, 수산물 가공 공장 이런 거 있죠.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얘는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지. 예. 근데 만약에 얘가 좀 이따가 농업진흥구역이 나중에 보니까 해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돼버리면 얘 농업진흥구역 없어진 거죠. 없어지는 순간 얘는 그럼 일반 얘가 진흥구역이었어. 아까 몇이었지 이거? 30이었던 게 얼마로 바뀌는 거야? 60으로 바뀌니까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게다가 도로까지 끼고 있으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높을 거야. 건물도 질 수 있는 거, 창고도 질 수 있고 막 하니까. 계획관리 지역으로 계획관리 지역이어도 농업진흥구역이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획관리 지역일 뿐이고 농업진흥구역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이 두 개야. 계획관리 농업진흥구역 외를 계획관리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계획관리 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도 있고 농업진흥지역 아닌 땅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용도지역 위에다가 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계획관리고 여기가 생산관리고 여기가 보존관리야. 보존관리인데 만약에 여기다가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지정해놨다. 그럼 이제 내 땅이 계획관리지역인 이 땅일 수도 있고 이 땅일 수도 있잖아요. 얘는 재수 온팡이라고 그래요. 재수 온팡 없다고. 예. 괜찮은 거예요. 같은 농지인데 가격이 거래되는 금액이 다르다고요. 계획관리면 좋은 땅은 맞지. 근데 농지법에서 규제를 더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을 안 받고 농지법을 받아버리니까 얘는 할 수 있는 게 쭉 줄어드니까 얘는 땅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지역만 보고 샀다가 나중에 이거 모르면 후회하는 거지. 아 그래서 싸게 나왔구나를 알 거예요 나중에. 저런 땅 싸게 나오거든요. 야, 계획관리인데 왜 이렇게 싸? 그러고 사는 거야. 산 다음에 아 그래서 쌌구나. 근데 더 쌌어야 되는데 더 싼 게 아니라 중간 싼 거야. 그럼 중간치가 날아가는 거지. 계획관리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 농업진흥구역이었고 여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만 하되 기타 뭐 소득 증대를 위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거든요. 소득 증대 같은 거. 혹시 인터넷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인터넷 보여줄게. 여기다가 고상치 쳐볼까? 마우스 어디 갔지? 모르겠어. 여기 보시면 줄여서 볼까? 서울 시내에는 뭐 농지가 많지 않으니까 수도권 외로 좀 가볼게요. 고양시 가볼까? 자 여기 고양시에 농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자 여기 개발 안 된 거 보이세요? 여기 녹지 보이시 녹지? 여기 다 농지 거야 여기. 여기 한번 볼까? 여기 보시면 여기 다 비닐하우스 보이세요? 비닐하우스 이거 비닐하우스잖아 이거. 예, 생산관리 지역이죠. 이게 농지야 농지. 근데 왜 초록색깔 왜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초록색깔 왜 돼 있을 것 같아요? 농지에 생산 녹지인데
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이쪽에 여기 계획관리 똥색깔이 계획관리 써 있네. 여기만 개발 가능한 건데 요 계획관리 안에도 농지는 있어요. 근데 여기 농지도 있고 여기 농지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개발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한번 봐볼까? 이게 버섯 재배장 이거 해놨죠. 이게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아까 보호구역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 관련된 소득 증대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말 농장 비슷하게 하는 게 있고 주말에 어떤 딸기 농장, 토마토 농장 이런 거 들어봤어요? 딸기 농장 들어갈 때 주말에 10,000원인가 내면 문을 딱 열어줘서 보내요. 그럼 딸기 이렇게 다라 같은 거 있죠. 옛날 다라, 고무 다라, 그 초록색깔, 그 다홍 색깔 그런 다라 조그만 거 줘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딸기 담으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딸기 뜯으면 뽁뽁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가요. 먹으면서 가는데 한 10분 정도 가잖아요. 한참 남았는데 못 걸어가. 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가니까 그다음부터는 한 10분부터는 막노동하는 거야. 이제 못 먹어요. 처음에만 맛있지. 이게 물이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계속 갈수록 쌓여서 너 누르면 물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그럼 체험 운동 하면서 이제 10,000원 냈잖아요. 10,000원 냈는데 두당 10,000원? 주말에 가면 5,000원 뭐 이렇게 했었거든. 집 비싸졌을 거야. 근데 그런 거라서 소득 증대라도 좀 해주겠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농업만 해라는 진흥구역은 아까 농사 짓는 벼농사 농지야. 그런 거는 이제 건드리면 안 되잖아. 벼농사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볼까? 자, 고양시 일산 동물원 농림지역. 아까 제가 웬만하면 농림지역이랬죠. 그럼 그 와중에 여기 색깔 이렇게 된 거 뭐야 이거? 계획관리야. 똥 색깔이. 그럼 이제 요것도 한번 찍어볼까? 찍어보자. 자, 522-35, 522-35, 522-35 외워주세요. 522-35, 522-35 일산 동구 522-35. 자, 여기 일단 경기도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였죠. 그리고 장항동인가? 장항동 522 3이었나요? 35 35. 이게 딱 뜨면은 나대지란 뜻이에요. 건축물 대장하고 건축물 정보가 존재하지 않다 떴죠. 근데 거기 건물이 있어. 그게 불법 건축물이야. 이 건축물 대장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제 자, 요 땅이었었는데 현재 토지 용계 확인서 한번 볼게요. 자, 농업 뭐라고 써있어요? 진흥구역 떴죠. 그럼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개발의 허가 제한지역이라는 건 현재 개발을 조만간 할 거긴 할 건데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개발 예정지인 거야. 성장관리 방안을 짜고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서 도시 외로 바꿔 나갈 때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서 개발 허가 제한 묶어놓은 거고,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니까 고양 장항 공공주택 지구로 나중에 아마 수용당할 땅인 것 같아요. 수용당해서 거기다 공공주택이면 뭐죠? 옛날에 말하던 아파트 보금자리 주택 있잖아. 보금자리가 이름이 공공주택으로 바뀌었어요. 저기다 이제 임대주택 짓는 거예요. 이 땅 예정지야. 그리고 진흥구역이니까 뭐만 줘야 돼? 그럼 조만간 농업진흥구역 뭐 되겠네 이제? 해제되겠죠. 해제돼야 공공택지 개발을 하니까 2016년 12월 28일 날 지정됐으니까 쟤네가 이제 개발 계획 짜고 있을 거예요. 이제 수용 절차 밟아가지고 싹 수용한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짓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농업진흥구역인데 만약에 얘 땅 말고 다른 땅에 봤는데 보호구역이 떴다. 진흥구역 거래랑 보호구역 거래랑 어느 게 더 비싸다고요? 보호구역이 좀 더 비싸. 아까 전에 딸기 농장 이런 것도 하는데 얘는 비닐하우스가 아니면 농사 짓는 거 그냥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 못 지어요 여기. 근데 건너편은 자 봐요.
얘 밑에 요 계획관리 한번 봐볼게요. 이 주소가. 농업진흥구역 외에도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까? 아까 진흥구역 외에 아. 진흥구역하고 농업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있어요. 외에도 계획관리 네, 계획관리 있어요. 네. 진흥구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375-9, 375-9, 375-9, 375. 검색 눌렀는데. 예, 좀 전에 375-9. 375-9 안 했어요? 아, 장로구나. 533-24구나. 533-24. 533. 533-24. 얘 이제 계획관리를 이제 한번 뜨면서 여기 이제 걔는 아마 농업진흥구역 이런 게 없겠지. 바로 건너편 땅인데 거기서 여지가 안 나오네. 지금 읽고 있어요. 아까 전에 안 나와서 나왔다. 얘 지금 띵 하고 떴어요, 안 떴어요? 화면에 띵 하고 안 떴죠. 건물이 있나 봐요. 예. 건물 있으니까 여기는 자 여기도 이제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인데 개발행위가 제한적이라 아까 여기가 다 공공주택 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얘도 나중에 수용되는데 얘는 보상금 많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 잠깐만. 아까 전에 얘는 위에 것 땅은 농업 뭐 있었죠? 진흥구역. 그래서 아까 농사만 짓고 있었잖아요. 얘는 계획관리로서 쓰고 있다가 들어간 거잖아. 보상금을 산정할 때 당연히 누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계획관리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놈이 더 나와야죠. 본시가 높을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별 본시가 보면 얘하고 아까 위에 땅하고 엄청나게 차이 날 거야. 왜냐면 건물도 오래된 게 있으니까 이 토지거든요. 이 토지인데 533-24대가 지금 현재는 공공주택 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있으면 수용당해서 아파트 지을 땅인가 봐요. 확인해 볼까? 이쪽 쭉 라변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만 여기 이렇게 쭉 계획관리인데 여기 아니다가 여기만 지금 아니죠. 그럼 내가 볼 때는 요 라인으로 이렇게 공공주택 지구 지정한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주택 지구 지정해가지고 여기 싹 민 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파트 여기 한류월드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킨텍스 가보셨어요? 킨텍스 쪽 라인이 이제 그쪽이야. 예. 여기 이제 일반 사업 쪽이고. 그럼 아까 됐어. 지금 현재 두 가지 지역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개만 설명 들어갈게요. 자. 지금 좀 전에 봤던 땅 말고 하나 더 볼게요. 이 땅은 관리지역 미분류라고 나왔는데 요 토지입니다. 토지. 관리지역이 원래 몇 개로 세분되냐면 보존관리랑 생산관리랑 계획관리 이렇게 됐어요. 계획관리. 그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그럼 계획관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지역 미분류니까 이 당시 제가 뜯었을 때 관리지역 미분류였는데 향후 관리계획 세분 예정지역임에서 토지 적성평가 막 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500m 이내에 있다, 자연보전공원이다 뭐 써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붙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묶여 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땅에 묶이면 좋은 거로 봐야 돼요? 나쁜 거로 봐요? 내 땅에 제가 묶였다. 내 땅에 허가구역이 묶였다는 거야. 거래를 못하게 한대. 왜 거래를 못하게 하죠? 땅값이 막 올라가서 투기가 들어오니까 못하게 하는 거거든. 좋은 거야. 근데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아서 불편한 건데 땅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야. 좋은 거로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관리지역을 미분류해놨는데 주변을 딱 보니까 여기 위쪽까지는 보존관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지 바로 건너편이잖아. 근데 주변에 보니까 여기 보존관리는 아니잖아요.
얘는 아마 분리돼도 계획관리로 갈 확률이 높은 거야. 예. 그럼 나중에 여기가 계획관리로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가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던 지역을 지금 현재 관리적으로 흡수시켜 놓고 현재 계획을 바꾸려고 하는데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 얘로 갈 가능성이 높은 땅이라 허가구역 묶어놓은 거예요. 투기가 막 일어날까 봐. 그럼 얘는 나중에 토지 가치가 최소한 계획관리로 가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겠죠. 얘 건폐율이 40%고 얘 보존관리는 건폐율 20%인데 100평이 얻은 40평, 100평은 20평밖에 못 지는데 당연히 얘가 더 낫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얘 가끔 가다가 미세부분 이렇게 나오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봐야 되고 다른 법률에 뭐가 묶여있는지 좀 봐야 얘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볼까? 그 사안들을 좀 다룰 텐데 말이죠. 예. 그 경우에 좀 수용 방학이 지나고 요구를 봐야 돼요. 수용 요구 보호관리 때문에 상담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용이 되면은 딱 당연히. 올라가죠. 허가구역으로 좀 지역이 보이는 말이죠. 그 외 지역이 더 나지 않나. 허가구역 아닌 지역에서 낫지 않냐고? 근데 그게 허가구역은 방학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 허가구역 묶여지면 가격이 다 떨어지는 이유가 거래가 없어져서 떨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구역이 묶이면 얘 땅값이 현재 막 올라가고 투기가 일어나고 집값 급상승해. 왜? 여기 앞으로 신도시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라 해당 지역 예정이 딱 되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는 거야. 근데 실수요자가 안 사고 실수요자가 사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와서 사겠다고 달려들어 놓고 갖고 이용도 안 하고 서로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5억에 나왔는데 얘가 살려고 했던 사람은 실수요자는 5억 주고 살려고 했는데 가수요자가 5억 1천 그러는 거야. 얘가 5억 2천 그러는 거야. 5억 3천 누가 불러. 얘는 안 사 그러는 거야. 그럼 얘가 사. 이용도 안 해. 그럼 일단 실질적인 수요자가 사는 거는 허가해주겠다. 가수요자가 하는 거는 허가 못 해주겠다. 그럼 이제 얘가 살려던 애가 지금 현재 취득할 수 없으니까 수요자가 줄어들면 가격은 안정되겠지. 그러니까 투기가 막 일어나던 거를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만든 게 허가구역이니까 현재 땅값이 오르고 있는 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허가구역이 묶였다는 얘기는 여기 주변에 뭔가가 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당사자는 팔려는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갖고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허가구역이 묶인 게 좋은 거예요. 왜? 개별 공시가도 올라갈 거고 시세 올라갈 거니까 내 재산 가치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당장 수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용을 하려고 묶어놨는지 안 묶어놨는지는 사유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만 아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오늘 끝낼게요. 이게 아까 전에 643 원칙이라고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죠. 643 할 때 일반 대지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만약 100이다 그러면 일반 농지는 몇 프로? 60. 농업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 중에 40이 뭐였지? 농업 보호구역. 진흥구역은 30이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했냐? 옛날에 보통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현재 일단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됐을 때, 자 여기 농업진흥지역이에요.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 아까 얼마? 요 보호구역하고 진흥구역 중에 여기가 보호구역 4, 진흥구역이 얼마? 3. 일반적인 대지 가격을 봤을 때 그러면 옆에 대지 가격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대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대지 가격을 알려면 전원주택이 얼마 전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이 대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 가격이 2억인데 2억에 거래됐다는 거야. 이 건물이. 그러면 이 주택을 짓는 들어갔는데 원가가 6천만 원 들어갔대요. 그럼 얼마라는 얘기야, 땅값이? 건물 가격이 6천이면 빼면 1억 4천이잖아요. 1억 4천을 평당으로 나누면 평당가가 나올 거 아니야. 그 평당가에다 곱하기 6하면 농지 가격이 나온다고. 농업보호구역이면 몇 프로? 40% 곱하면 되고. 그게 색깔이 노란 색깔로 나와서 글씨가 안 보이네. 자, 이게 왜 글씨가 이렇게 됐지? 화면을 바꿔볼까? 그러면 안 되네. 글씨가 이걸로 볼게요. 자, 인근에 대지가 있으면 인근 대지 가격의 효용비를 할 때 아까 농업진흥구역이 아까 얼마라고 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 30, 보호구역은
40. 그리고 농업진흥지역값 아니 그냥 일반 농지는 얼마? 60. 그럼 이 대지의 효용 비율이 아까 6, 4,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지 가격만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 나왔다. 평당 100만 원인데 현재 이 농지가 나왔는데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얘가 100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평당 얼마를 했어 지금? 대지가 100만 원. 근데 지금 현재 농업 뭐래요? 진흥구역. 몇 프로? 30%. 그러면 30만 원이라는 뜻이죠. 평당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 100평 곱하면 얼마? 3천만 원에 거래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래서 이거 원래는 계산하려면 그 인근 시세에다가 대지 가격에다가 농지 보전 부담금에다가 인허가 리스크 프리미엄 다 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니까 귀찮으니까 평균치 정도만 알아도 되더라 해서 만든 건데 어디 갔어? 자,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근 대지가 자 660제곱미터인데 200평인 거예요. 200평. 근데 건평이 132제곱미터면 시세가 3억에 거래됐대요. 그러면 시세가 3억에 거래됐는데 그 중에 누가 차지하는 거? 건물이 가격이 차지하는 걸 빼줘야 되잖아. 건물값이 얼마래요 지금? 건물값이 6천만 원이래요. 그럼 6천만 원인데 얘가 왜 6천만 원이 나왔냐면 40평이야 이게 40평. 40평인데 평당 건물 질 때 목조 건물로 150만 원 들었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현재 40평에 150만 원 들어서 6천만 원이니까 3억에서 얼마를 빼야 되죠? 6천만 원 빼면 2억 얼마가 되는 거야? 4천. 그럼 이 땅값은 2억 4천인데 얘가 지금 현재 몇 평이네요? 200평. 그럼 200평이면 20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2억 4천이니까 120억이다. 120만 원이네. 맞죠? 2억 4천을 200평으로 나누면. 그래서 3.3제곱 평당 가격이 120만 원이 된 거예요. 즉 2억 4천을 200평으로 나눈 값이야. 그럼 평당 얼마다? 120만 원인데 내 밭이 전인데 농업진흥지역 내 진흥구역이면 몇 프로를 했지 아까? 30%. 그러면 326, 3는 36만 원. 평당 얼마가 돼야 돼요? 36만 원이 되는데 38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2만 원만 깎자 이렇게 해야지. 평당 38만 원에 내놨다는 거예요. 2만 원 깎아야죠. 제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구역이다. 그럼 보호구역이면 몇 프로지 아까? 그럼 48만 원이죠. 그럼 평당 48만 원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그냥 농지야. 농지면 몇 프로죠? 6, 12, 6이면 72만 원이 되는 거지.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니고 그냥 해당 지역의 주변에 전원주택 시세 거래된 게 그나마 있을 거니까 그중에 건축비 빼면 땅 가격이 나올 건데 이 땅 가격 평으로 나누면 평당 가격이 나올 거다. 평당 가격이 120만 원이면 내가 살려는 게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40% 곱하면 되고 진흥구역이다 그러면 30% 대략. 근데 이 금액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사면 안 돼. 줄이든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를 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위험 리스크부터 어떻게 0.1 뭐 상수 개수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니까 6, 4, 3 원칙 정도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농지 사기 전에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간단한 방법은 내가 살려는 농지 있죠. 농지 주변에 비슷한 농지가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10개 정도 뜯어요. 10개. 등기부등본 아시죠? 근데 거래가 된 적이 없으면 거래 옛날에 2006년도 이전 건 안 나올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에 실제 거래 금액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평으로 나누면 평당가가 나올 건데 그걸 산수 평균하면 돼. 그 정도 되면 평균 얼마 정도 되겠다 해서 그거보다 너무 높잖아 이거까지 좀 낮춰줘라고 해서 거래해서 사야죠. 내가 내놓을 때도 이거에 맞춰서 이거보다 조금 높여놔야지. 남들보다 더 받아야 되니까. 2억인데 2억 5천에 일단 내놔. 그래서 협의하면서 그래 2억만 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쇼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가 내놓을 때 높은 금액 내놓고 줄여줘야죠. 처음에 나 2억 받을 생각 있었는데 3억 불렀다가 2억 주면 오케이 하는 거잖아. 내 마음은 이미 뭐 받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2억. 근데 3억 불렀는데 3억이 사면 오케이 땡큐고 2억 아니면 안 사겠다는 거야. 그냥 알았어 그럼 2억 내가 팔게. 어차피 손해볼 일 없어 이 사람. 이렇게 샀으니까. 제 말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가 농지 관련돼서 644 원칙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토지 관련돼서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기초 부분이라 일단은 요것만 해도 조금은 내가 시중에 있는 책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다 정도 알 정도는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뭐 정해진 시간이 뭐 2시간 갖고 뭐 얼마나 많은 걸 하겠어. 제가 18년을 이 분야에 있었는데 18년 동안 한 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 예.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뵙고요. 오늘은 저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